유진아, 3시에서 다 풀었어요? 그리고 3점짜리는? 네? 3점짜리 뭐 하는 것은 너희들 계속 공부시키려고 하니까 시간 날 때마다 풀어. 적당히 돼요. 이거 한 번 주고 또 언제 줄 거냐면 이거 3시사로 수술 나와야 돼. 아마 다음 달쯤에 또 3점짜리 쫙 모아가지고 줄 거니까 꾸준히 공부하면서 개별적으로 질문을 하고 3점짜리는 무조건 맞아야 돼. 다 맞아야 48점이야. 3점을 다 맞춰야지만이. 질문은 회의는 풀었어 3시사? 네. 질문은 뭐 그냥 놀다 왔지? 오케이. 다 열심히 해야 돼 이제. 어디다 갔어? 네. 어디다 갔어? 제주도. 제주도? 가고 싶다. 친구들이랑 네, 가족이랑? 내가 가족이랑 가고 친구들이랑 갔다 왔는데? 제주도? 제주도 다 어디 갔어? 두 군데. 두 분 다 제주도? 그러니까 제주도 갔다가 부산 내가 놀러 왔어. 잘했어. 잘했고 이제 열심히 해야 된다. 그래. 자, 그리고 그래서 오답을 하겠다라고 해서 자, 틀린 문제들을 사전자리를 이렇게 내가 했으니까 저기 좀 두꺼운 스프링 사가지고 붙여. 해설지도 같이 줄 걸 그러나 줄 걸? 줄게. 줄 수 있으니까. 뒷면 없어요. 잘라서 붙일 수 있게. 지금 단면으로 복사해 줬으니까. 이거 항상 제공해 줄게. 대신 열심히만 해봐. 하다가 또 안 하지 말고. 자, 일단 우리 모의고사 문제 뒷부분은 좀 안 풀어졌죠? 그렇지. 자, 모의고사부터 풀이를 해볼게요. 우리 사고학교 위해서 열심히 하십시오. 자, 모의고사 몇 개를 좀 풀어줄까요? 몇 번 풀어줄까요? 안 풀어줬던 것들. 고차는 봤어? 틀린 것들? 왜 아니지? 지금 몇 번까지 모르죠? 그때 내가 풀어줬잖아. 그렇게 적어놨어야지, 풀이를. 이거 풀어놓은 거 아니야? 푼거 보이거든. 그치? 적어놓은 거. 뭘 풀어줄까? 18번이요. 18번. 또 뭘 풀어줄까? 근데 20번, 21번 둘 다 맞을 건데, 풀어서 맞춘 거 맞지? 난이도를 약간 쉽게 내긴 했지만, 풀어서 맞춘 거 맞지? 21번은 찍었어요. 그래? 그럼 물어봐야지. 모여서 찍어서 맞춘 거 물어봐야지. 19번이요. 19번. 어삼시사가 꾸준히 한 단어씩 숙제가 나가긴 할 텐데, 아마 너희들 생각보다 어렵지, 어삼시사. 네. 어려운 3점, 쉬운 4점 좀 어렵지. 그걸 아마 숙제만큼 풀어준 게 따라하지 못할 거야. 2월달에 최대한 끝낼 수 있게 해주겠습니다. 그것만 제대로 끝내도 나쁘지 않아요. 정말 과학적으로 어삼시사 정도 난이도를 다 끝낸다라고 생각하면 아마 사고학교 시험을 봤을 때 최저 70점대 나와서 2등급 정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 3등급 70점대 그래서 1등급 컷이 80점 초반 정도가 나오니까 80점 초반 중반 나오고 2등급이 70점 중반 정도가 나오니까 2등급 좀 3월 다 해놓고 수능할 때. 자, 또 소수점 괜찮아? 반답형? 27. 27번. 질문이 많다고 해서
그렇게 빠르게 진행하진 않을 거예요. 정확히 하고 넘어가야 되니까 천천히 가면서 28번. 이거 너희들이 오답 노트를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제가 잘 오답은 잘 모아놓고 있는지를 검사할 거예요. 지금 하면 돼? 풀이까지 적어버리면 좋은데 지금은 그럴 여유가 있다. 겨울방학 때는 그나마 오답 노트를 풀이까지 쭉 적을 여유가 있는데 학기 중이 돼버리면 풀이까지 적기는 힘들 수도 있어요. 자, 또 29번, 30번 괜찮나요? 해주세요. 빨리 질문 안 해보세요. 말을 하지. 29, 30 읽어갈게요. 모의고사는 이제 수능수도 전공에서 푸는 거잖아. 풀이할 때마다 개념 설명을 해줄 거예요. 그럼 자꾸 반복하다 보면 잘하겠죠. 반복해서 수능수를 하는 거니까. 자, 18번부터 바로 가요. 주모도 딱 풀도 하면 좋은데 이거는 여행을 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건. 자, 18번. 최고차 계수가 1인 2차 함수가 있어요. fx는 최고차 계수가 1인 2차 함수가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극한에 대한 문제. 리미트 x가 뭐하려고 할 때 fx 플러스 f의 x 마이너스 a구나. x 마이너스 a분의 f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a 값이 5분의 3으로 수렴합니다. 라고 나와 있고요. fx의 근, fx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전대값 알파 빼기 베타 값을 구하십시오. 풀이는 잘 적어두세요. 해설지가 있지만 해설지 풀이가 좀 친절하지 않습니다. 봐도 잘 모를 때도 많을 거고 그래서 잘 적어두시고. 자, 시작합니다. 극한에 나왔어요. 제일 처음에 하는 게 뭡니까? 극한에 대해서. 극한 문제가 딱 나왔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뭐지? 꼴을 판단해요. 뭐 무한대분의 무한대냐, 0분의 0이냐, 뭐 0 곱하기 무한대 이런 꼴을 판단하는 작업부터 해줘야 되는데 아직은 알 수가 없어요. fxc도 뭐니까? fx가 2차라고 했다. fx가 2차라고 했으니까 무한대구나. 무한대라고 맞습니다. 용어가 좀 이상하다 했다. 잠깐만요. A로 갑니다. 어쩐지 이상하다. 자, A를 향해서 간다고 했으니까 A를 집어넣는 행동밖에 못해요. 일단 우리가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건 X가 A를 집어넣습니다. 그럼 첫 번째, 그냥 A를 집어넣으니까 뭐가 나오냐면 FA 플러스 0분의 FA가 나옵니다. 그쵸? A를 집어넣어보니까 얼마 값이 나오죠? 값은 얼마예요? 1이잖아요. 맞죠? 1이잖아. 근데 같아? 다르지? 이거 아니네. 이게 될 수가 없네. A를 그냥 집어넣으면 안 되네? 당연히 근데 이 극한은 A를 집어넣는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A를 집어넣었더니 안 돼요. 그럼 식이 뭔가 변형이 필요해. 변형이 필요하고 얘는 당연히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아니에요. 특정한 A라는 숫자를 함수에다 집어넣을 거기 때문에 무한대 형태는 나올 수가 없어. 그러면은 얘가 이대로 풀면 안 돼. 뭔가 변형이 돼야 되는데 우리 부정형 중에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가 있었고 무한대 빼기 무한대가 있었고 0분의 0꼴이 있었고 0 곱하기 무한대꼴 4가지 다 부정형이거든. 이것들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뭔가 작업을 거쳐서 함수가 극한값을 구해내는 걸 목표로 하는 건데 무한대 형태는 없어. 그렇다면 얘는 어쩔 수 없이 0분의 0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0분의 0꼴이 돼버리면 뭘 합니까 우리가? 방식에서. 승무원 머릿속에 아직도 제주도가 왔다 갔다 하고 있나? 끼룩끼룩. 자, 0분의 0꼴이 돼버리면 뭘 해야 돼요? 0분의 0꼴 풀려는 방법. 그냥 딱 눈 빡 나와야지. 고3인데. 0분의 0꼴이 약분하잖아요. x가 a를 집어넣었다라는 얘기, a를 집어넣어서 0이 됐다라는 얘기는 x 빼기 a를 인수로 가지기 때문에 인수분해했을 때 분모나 분자가 전부 다 x 빼기 a로 인수분해가 돼야 된다라는 얘기야. 알겠어?
자, 그래서 0분의 0꼴이 되겠네. A를 집어넣으면 분모도 0이 되고 분자도 0이 돼버리겠네 라는 걸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게 되고 결국은 분모 분자에다가 A를 집어넣어버리면 FA가 나오는데 얘가 0이다. 그래서 0분의 0꼴이 돼야 돼. 지금 뭐 약분을 통해서 식을 변형해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된단 말이야. 그렇다면 F에다가 A를 집어넣는데 0이 되더라. 이 말은 X는 A가 하나의 근이 되더라라는 얘기야. 자, fx는 근이 알파하고 베타라고 했는데 그 두 개 중에 하나가 a라는 얘기야. 그래서 아무거나 뭐 베타라는 근을 a라고 잡아버리면 결국 두 근이 알파하고 a가 두 근인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알파 빼기 a의 절대값을 물어보는 거야. 오케이? 자, 그렇다면 fx는 어떻게 식이 돼야 되느냐? 두 분이 알파하고 A라고 나왔으니까 최고차 개수가 2차라고 했으니까 최고차가 1이라고 했으니까 X 빼기 알파에 X 빼기 A로 인수 분해가 되어야만 해. fx는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야. 그래서 주어진 식에다가 그대로 집어넣으니까 x가 a를 향할 때 자 x 빼기 알파에 x 빼기 a 플러스 x 빼기 a 분의 그리고 x 빼기 알파에 x 빼기 a에 마이너스 x 빼기 a 자 이렇게 된단 말이지. 자 인수분해가 말이죠. 0분의 0이기 때문에 인수분해가 가능합니다. x 빼기 a로 묶어버리니까 결국 x 빼기 알파 플러스 1분의 x 빼기 a로 묶어보니까 x 빼기 알파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약분이 가능해요. 약분해버리면 더 이상 0분의 0분이 아니죠. 그래서 a를 집어넣어버리죠. a를 집어넣어버리면 a 빼기 알파 플러스 1분의 a 빼기 알파 마이너스 1이 나오는데 이것의 극한값이 5분의 3이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단 말이야. 맞죠? 그래서 a 빼기 알파를 구하는 게 목적이에요. 알파 빼기 a 빼기 알파를 구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걸 구하고 싶으니까 이거를 그냥 k라고 해가지고 k 플러스 1분의 k 빼기 1은 5분의 3이 되어서 5k 마이너스 5는 3k 플러스 3이 되니까 바로 k 값은 2k는 8, 4라고 나오죠. 이걸 내가 k라고 할게. 마이너스 k. 그래서 4. 이렇게 값을 구할 수가 있겠다. 라는 문제야. 자, 극한 문제가 나왔으니까 가장 먼저 하는 건 꼴 판단입니다. 자, 무조건 습관적으로 판단해 주셔야 되고요. 0분의 0꼴이면 인수분해를 통해서 식을 변형한 다음에 문제를 풀겠다. 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케이? 너 써놓고 있는 거 같아 주는 거야? 자, 저번에 선생님이 집에서 다시 한번 다음 영상을 보고 복습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는 거군요. 자, 다음 문제 19번입니다. 19번. 영상을 제가 틀어보니까 이 마스크 때문에 소리가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19번 보시면요. 자연수 m에 대해서라고 했어. 자연수 m에 대해서 m은 2보다 이상입니다. m의 12제곱에 m의 12제곱의 n제곱근 m의 12제곱의 n제곱근 중에서 정수가 존재하는 이 이상 n 개수를 f의 m이라고 하자라고 했어요. 시그마 m은 2부터 9까지의 f의 m 값을 구하십시오라고 했어요. 자, 제곱분에 관련된 문제가 좀 많이 나오거든요. 자, 일단은 판단부터 해보십시다. m의 12제곱의 n제곱 근이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야? m 12제곱의 n제곱 근. 12제곱 하면 m의 12제곱, 자, n제곱 근이라고 했으니까 n제곱 하면 m의 12제곱이 되는 수예요. 그쵸? m의 12제곱의 n제곱 근이라고 했으니까 그 정수를 n제곱 시켜버리면 자, 그
정수를 n제곱 시켜버리면 m의 12제곱이 되겠다라는 얘기야. 오케이? 그걸 존재합니다라고 했고요. 이 이상의 n 개수를 2 이상인 n, n은 2 이상이 들어간대요. 정수의 2 이상 제곱하면 m의 12제곱이 된다. 개수를 f의 m이라고 했어요. 아직은 뭔 말인지 잘 모르겠죠. 일단 여기까지만 판단하면 돼요. 아, 정수가 존재하는데 정수를 n제곱하면 m의 12제곱이 되겠다. 어떤 정수를 n제곱하면 m의 12제곱이 되겠다라는 얘기야. 일단 여기까지만 적어놔. 잘 모르겠어. 자, 그런 다음에 자 fm을 m에다가 2부터 9까지 집어넣어서 구할 거거든. 자, 아직 판단이 잘 안 되기 때문에 하나씩 한번 구해볼 거야. f2를 구해볼 거야. 자, m에다가 2를 집어넣겠다라는 얘기야. m에다가 2를 집어넣어. 어떤 정수에 n제곱하면 2에 12제곱이 돼야 돼. 이걸 만족하는 n의 개수를 f의 2라고 하는 거야. 자, n이 과연 몇 개 있을까? 잠깐만요. n 자연수라고 했죠? n제곱분이니까 2 이상이 되겠네요. 자, 그렇다면 몇 개가 있을까요? 정수를 n제곱했더니 2의 12제곱이에요. 몇 개가 있을까요? n제곱해서 2의 12제곱을 만들 수 있는 숫자가 몇 개 있을까? 이런 거예요. 자, 2의 12제곱을 정수의 n제곱 형태로 바꾸라는 얘기야, 지금. 2의 1제곱에 12제곱. 2의 12제곱이래요. 잘 봐. 2의 제곱에 6제곱도 돼. 정수의 n제곱을 했더니 2의 12제곱이 되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야. 그럼 또 뭐가 있어? 2의 세제곱에 4제곱. 이런 식으로. 2의 4제곱에 3제곱. 2의 6제곱에 제곱이 되고요. 2의 12제곱에 1제곱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다는 얘기 문제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정확하게. n개수를 fm이라고 했잖아요. n개수를 fm이다. 근데 n은 얼마 이상? 2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자 얘는 n자리에 12가 들어가는 거야. 정수의 12제곱, 정수의 6제곱, 정수의 4제곱, 정수의 3제곱, 정수의 2제곱, 정수의 1제곱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n이 될 수 있는 게 12, 6, 4, 3, 2, 1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숫자는 12의 약수들이 될 수 있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런데 이는 안 되죠. 2 이상의 정수라고 했으니까, n개수라고 했으니까 하나가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5가지 안 돼요. 5가지. 얘를 정수의 n제곱 형태로 분리시킬 수 있는 게 몇 개 나오냐는 물어본 거야. 그렇다면 12의 약수개수만큼 분리가 돼요. 10의 약수개수만큼 분리가 돼요. 여기가 10의 약수. 그렇죠? 이를 빼야 되니까 얘를 없애버려야 돼요. 이렇게 푼다고요. 자, 그럼 F의 3은 뭐예요? 마찬가지로 어떤 정수를 n제곱하니까 m자리에 3이 들어가거든요. 3의 12제곱. 즉 3의 12제곱을 또 정수의 n제곱 형태로 바꾸라고 했으니까 얘는 뭐가 되겠어요? 똑같겠죠. 푸는데 똑같겠지. 이 자리에 3이 들어갈 거 아니야. 그래서 얘로 5개가 되겠다. 이런 식으로. 자, F에 만약에 4가 들어가요. 그렇다면 정수의 n제곱 형태로 바꾸라는 얘기야. 무엇을? 4의 12제곱을. 그런데 4의 12제곱은 2의 제곱에 12제곱이니까 결국 2의 24제곱을 정수의 n제곱 형태로 바꾸라는 얘기야. 24의 약수개수만큼 나오게 된다고. 3, 8에 24, 2가 3개, 3이 1개가 되기 때문에 총 약수의 개수는 4, 2, 8개인데 1을 빼야 돼. 그래서 7개가 나온다라는 얘기야. 자, F의 5는 정수의 n제곱 형태로 바꿔라. 무엇을? 5의 12제곱을. 이건 5개가 나오겠죠. 5가 더 이상 분리가 안 됩니다. 거듭적으로 분리가 안 돼요. 자, F의 6은
미분 거듭제곱 수가 아니에요. 뭐 2 곱하기 3으로 바꾸더라도 어차피 지수는 12제곱이 똑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같습니다. 얘도 5개예요. fx 마지막으로 fx 5개 7의 12제곱을 정수의 거듭제곱 형태로 바꿔라. 5개입니다. f8은 약간 다르죠. 정수의 n제곱 형태로 바꾸고 싶은데 8의 12제곱이에요. 근데 8은 2의 세제곱이니까 2의 36제곱입니다. 즉 36을 성인수분해 시키면 자 9, 4, 36이니까 2가 2개, 3이 3개거든요. 그러면 약수의 수가 3, 4, 12인데 빼기 1을 해서 11개가 나오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F9를 집어넣습니다. 9는 결국 9의 12제곱인데 얘는 3의 제곱이니까 3의 24제곱이 돼가지고 24가 똑같죠. 이 상황과 똑같아요. 그래서 7개가 나오시게 된다. 전부 다 더해버리면 개수를 더해버리면 된다라고 합니다. 잠깐만 9, 4, 36 미쳤군요. 9, 4, 36 9, 4, 36 3, 3은 9, 8개입니다. 이렇게 해서 얘들을 다 더하시면 답이 되겠다. 거듭제곱근에 대한 문제는 많이 나와요. 이걸 찾아주고 나서 어렵진 않아. 무엇의 n제곱 근 나오면은요 그 수를 n제곱하면 얘가 되더라.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20번은) 다 풀어서 맞춘 것 같구만. 그치? 20번은 풀어서 맞춘 것 같고요. F' 마이너스 x는 F'의 x가 만족하고요. 4차입니다. fx는 최고차계수가 1인 4차함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출발하시게 될 거고요. F' 1은 0이고요. F의 1은 2가 됩니다. 자, 기억과 F' 마이너스 1은 0이다. 6번 인테그랄 마이너스 k부터 0까지 f하고 0부터 k까지 f가 서로 같다. 디귿번 0초가 t가 1 미만 모든 수 t에 대해서 인테그랄 마이너스 t부터 t까지의 ft dt fx dx fx dx가 6t보다 미만이다. 자, 모의고사 처음 보고 전범위에 대해서 보기 때문에 좀 처음에는 어려울 거예요. 자꾸 어려운 것들이 있을 것이고 계속 하다 보면 나중에 좀 수월해집니다. 자, 일단 fx가 4차예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 여기 있네요. 더함수가 이거 무슨 함수라고 부르죠? f-x가 마이너스 fx라고 봤다. 이거 무슨 함수라고 부르죠? 1번 기함수, 2번 우함수. 기함수 마이너스가 기어 나오니까 기함수. 오케이. 기함수는 무엇에 대해서 대칭입니까? 그걸 알아야죠. X축 함수가 X축에 대해서 대칭이면 함수입니까? 함수 아니에요. 그래서 함수의 대칭은 Y축에 대한 대칭과 원점에 대한 대칭밖에 없습니다. 다른 거 굳이 만들려면 만들 수 있지만 일단 가장 기본적인 게 Y축 대칭과 원점 대칭이에요. 이름이 솔직히 중요하진 않아요. 원점 대칭은요, Y축, 원점이란다. 자, Y축 대칭은요, 우함수라고 불러주는 거고요. 원점 대칭은요, 기함수라고 불러줍니다. 외우는 방법도 있잖아요. 우와! 우함수 Y축 대칭이에요.
너희들이 쓰는 잘 보기를 기원합니다. 기원합니다. 기함수는 원점 대칭이에요. 자, 우함수는 y축 대칭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너희들이 알아야 되는 게, 자, 개념까지 같이 한다고 했어. 왜? 답은 안 해줄 거야. 일단 우함수 f의 x 이런 개념들 좀 적어두세요. 수능에 필요한 개념이니까요. 자, 진도가 덜 나가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 개념을 계속해서 보여줄 겁니다. 우함수는요, 특징 fx와 f의 마이너스 x가 서로 같은 함수를 우함수라고 불러요. y축에 대해서 스스로 대칭적인 함수가 우함수가 되겠죠. y축에 대해서 스스로 대칭적인 함수가 우함수가 되고요. x를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과 마이너스 x를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이 서로 같습니다. 그래서 자, f의 x와 f의 마이너스 x는 서로 같아요 라는 우함수가 되시는 거고요. 자, 얘는 무엇에 대치? y축에 대해서 스스로 대칭입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y축의 대칭인 함수들의 특징이 있는데, 자, 우함수는 짝함수라고도 불러줍니다. 왜? 짝수 차수로 되어 있어야 우함수가 되기 때문이죠. 짝함수라고도 불러줘요. 그래서 짝수 차수인 함수를 우리는 우함수라고 불러줘요. 자, 이 우함수의 두 번째 미분적인 특징을 설명하겠습니다. 미분은 접선의 기울기를 얘기하는 거 아니야. 접선의 기울기, x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와 마이너스 x의 접선의 기울기 어떻습니까? 얘를 f'x라고 부르고 얘를 f'x라고 불러줍니다. 두 개가 y축에 대해서 대칭이기 때문에 서로 부호가 반대예요. 그래서 미분적인 특징은 우함수는 f'-x하고 마이너스 f'x가 같기 때문에 미분적인 특징은 기함수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야. 우함수를 미분하면 기함수가 됩니다. 라는 얘기지. 그러면서 세 번째, 자, 적분적인 특징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 그림을 마이너스 a까지 좌우 대칭 쪽으로다가 적분을 하시게 되면 어차피 이거 넓이 구하는 거거든요. 이 부분과 이 부분 넓이 구하는 건데 왼쪽 오른쪽이 또 같아 버리기 때문에 두 배를 절반만 구해서 두 배를 하게 되신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두 배의 0부터 a까지의 fx dx. 자, 기억나십니까? 오케이? 이게 적분적인 특징이에요. 좌우 대칭, 그래서 적분 문제가 나왔는데 좌우 대칭 쪽으로 접근하는 문제들은요 대부분 다 기함수, 우함수 따져가지고 문제를 푸는 겁니다. 여기서 다시 이제 이 문제에 해당하는 개념 미분적인 특징이 바로 자 우함수면 즉 fx가 우함수이면 미분을 하게 되면 기함수가 됩니다는 너무 맞아요. 그다음 반대로 미분했더니 기함수가 되버리면 원래 함수는 우함수가 됩니다. 이것도 또한 맞게 됩니다. 자, 좌우가 서로 접선의 기울기가 반대다라는 걸 얘기하기 때문에 원래 함수가 우함수도 맞게 되거든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기함수입니다. 기함수. 처음에는 초기에는 이렇게 좀 설명할 게 좀 많을 거예요. 뒤로 가면 갈수록 똑같은 개념이 나오면 설명을 안 하겠죠. 그렇지. 그래서 초반에는 좀 문제를 못 풀어주는 경우들, 오늘같이 3시사는 끝까지 못 갈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이거 풀면 거의 이것이 가까이 될 것 같아요. 3시사는 꾸준히 계속 풀어줄 건데 아마 오늘은 다 못 풀어줄 거예요. 자, 기함수 보십시다. 기함수 첫 번째. 기함수는요, 마이너스가 기어나와요. 그렇죠? 기어나와서 기함수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프적인 특징은 원점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이렇게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 되거든요. x를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 fx와 마이너스 x를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 f의 마이너스 x가 서로 다른 부호가 나오니까 한쪽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버리면 다른 것과 같아져서 이런 정의가 나와 주시게 되는 거예요. 기함수는 원점 대칭이에요. 정말 잘 보길 기원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두 번, 얘는 또 이제 기함수는요, 홀함수라고도 불러줍니다. 홀함수. 홀수차수
기함수로 이루어져 있는 함수를 우리는 기함수라고 불러요. 이과가 되버리면 달라지는 상황이 있겠지만 현재까지는 홀함수, 홀수차수다라는 얘기야.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미분적인 특징을 가보도록 합니다. 기함수의 미분적인 특징. 미분은 접선의 기울기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x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보시고요. f 플라이 x. 자, 마이너스 x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보시면 f 플라이 마이너스 x가 될 텐데 두 개 어때요? 같아져 버리죠. 같아져 버립니다. 그래서 미분적인 특징은요. f 플라이 x와 f 플라이 마이너스 x가 같아 버립니다. 무슨 함수가 돼 버립니까?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으니까 같아지네. 이건 우함수적인 특징을 가지게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기함수는 미분하면 우함수가 되더라라는 얘기야. 알겠지? 기함수는 미분하면 우함수가 됩니다. 기억하시고 계셔야 되고. 세 번째, 적분적인 특징. 이건 너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홀수 차수만 되어 있는데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적분을 하시게 되면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적분을 하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넓이 적분하겠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x축 아래쪽에 있어버리면 마이너스 넓이를 구하겠다라는 얘기고 x축 위쪽에 있어버리면 플러스 넓이를 구하겠다라는 얘기인데 넓이가 서로 같기 때문에 기함수는 적분하면 0이 됩니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좌우 대칭적인 함수가 적분이 홀수 차수로만 되어 있다면 얘는 다 0이 돼서 없어집니다라는 얘기야. 자, 그럼 이제 문제에 해당하는 개념을 할게요. 자, 기함수는 미분하는 우함수야. 즉, y는 fx가 기함수라면 미분하면 우함수가 돼요.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 더함수가 우함수면 원래 함수가 기함수냐라는 건데 얘는 아니에요. 얘는 아닙니다. 왜 아니냐? 자, 좌우가 x나 마이너스 x 대칭 쪽으로 x값을 집어넣었을 때에 지금 일단 무조건 같다는 얘기야. 기울기가 무조건 같아. 이렇게 되려면 무조건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 돼야 되느냐라고 물어보면 아니요. 원점의 위치는 중요하잖아요. 이렇게 원점이 위치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x를 집어넣었을 때와 마이너스 x를 집어넣었을 때의 접선의 기울기는 같아질 수밖에 없어요. 굳이 원점을 칠할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 경우는 그래서 이 경우가 안 되는데 도함수가 우함수가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y는 fx의 대칭점이 y축 위에 있다. y축 위에 있다라는 걸 얘기해요. 정대칭 도형인데 y축 위에 대칭점이 있는 거야. 근데 기함수가 되려면 무조건 원점에서 대칭점이 있어야 되거든. 알겠어? 그럼 이제 더함수는 접근합니다. 더함수가 기함수요라고 하면 우리는 무조건 원래 함수가 우함수입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기함수가 더함수가 우함수예요. 더함수가 우함수라고 했나? 기함수라고 했죠. 더함수가 우함수예요. 원래 함수는 기함수가 되는 게 아니고 점대칭 도형이지만 대칭 점이 y축 위에 있다는 얘기야. 자, 이게 개념입니다. 자, 우함수하고 기함수에 대해서 개념 나중에 몰라요라고 하면 안 돼요. 미분 적분 다 보여줬어요. 자, 그렇다면 원래 문제로 돌아가시면 더함수가 무슨 함수예요? 더함수가 무슨 함수입니까? 더함수가 기함수입니다라고 했어요. 그게 의미하는 건 원래 함수 y는 fx가 우함수입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즉 y축에 대해서 대칭적인 모습을 하겠다라는 얘기고 우함수 기함수 문제가 나오시면 그림을 그려주는 게 좀 문제를 푸는 게 도움이 됩니다. 자, 봐봐. y축에 대해서 대칭이에요. 함수가 이런 y축 대칭인데 f 프라임 1이 0이래요. 즉 x는 1에서 누워있는 거야. x는 1에서 누워있는 건데 1에 대한 함수값이 2라고 했으니까 이 정도
이 정도에서 누워있고요. 누워있다는 얘기야. 그리고 최고차 개수가 1이니까 아래로 올라오고 Y축 대칭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의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Y축 대칭, Y축 대칭. 이렇게 여기도 누워있고 대칭이 아닌 것 같지만 자 이렇게 누워있는 형태의 모습이 나오겠다라는 얘기야. 알겠지? 그래서 기억과 F'-는 0입니다. 맞아요. 이렇게 자 마이너스 K부터 0까지 접근한 것과요. K까지 접근하는 같을 수밖에 없어. 우함수이기 때문에 K를 어디다 잡아도 K부터 0까지 0부터 K까지 접근한 값은 같을 수밖에 없어요. 성립하게 되고요. T가 0과 1 사이의 숫자야. 0과 1 사이의 숫자인데 자 T부터 T까지 접근할래요 라는 얘기는 바로 이 넓이를 구하겠다는 얘기야. 그렇죠?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겠어요. 우함수, 비함수가 정조건하고 연관이 돼버리면 이거는 넓이에 대한 문제가 되겠다라는 얘기야. 이 넓이는 절대로 6t보다 클 수 없습니다 라고 했거든. 근데 어차피 우함수니까 좌우 대칭이니까 절반만 보자. 0부터 t까지 접근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넓이를 구하면 이것이 3t보다 작다. 이걸 얘기한 거예요. 그럼 3t가 뭘까라는 얘기야. 3t가 뭘까? 자, 일단 3t 이게 좀 많이 풀어본 사람들이 아는데 보통 이럴 때 3t는 도형과 연관되기 때문에 이거 넓이를 보통 3t라고 하거든요. 0인데 3이 되느냐를 보라는 얘기야. 어렵지. 뭔 말인지. 일단 그럼 10을 구해볼까? 이거 넓이를 구해야 되니까 10을 좀 구해볼까요? 오케이? 자, 10을 어떻게 구하면 좋을까? 이 4참수 10을 구하고 싶어. 4참수를, fx를 x의 4제곱, 그리고 뭐야? 얘는 우함수가 돼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짝수차만 남기면 돼요. ax 제곱 플러스 b 이렇게 짝수 차수만 남기면 되는 거라고. 우함수니까. 그렇죠. 홀함수면 홀수 차수만 남겠죠. 기함수였다면. 자,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게 많아요. f 1 넣어주면 2가 되겠대. f 1 넣어봤어. 1 플러스 1 넣어봤어. a 플러스 b가 2가 되겠대. 그래서 a 플러스 b가 2야. 이러고 있어. 그렇죠? 두 번째, f'1이 0이 되겠대. f'1을, 자, 2분에서 1로 주라는 얘기를 그냥 개수만 남기라는 얘기야. 1로 주는 게 원래 개수만 남기는 거잖아. 2분에서 개수만 남기라고 했으면 4 플러스 2a가 되는데, 얘가 2라고 주어져 버렸어. 그렇지? 0이라고 주어져 버렸어. 그럼 a가 얼마야? a는 마이너스 2가 되고, b는 얼마야? 3이 될 거 아니야. 근데 10을 정확히 구할 수 있어. 자, 여기가 x의 4제곱에 마이너스 2x 제곱에 플러스 3이 되겠다라는 얘기야. 알겠지? 즉, y절편 3이야. 딱 구해놓고 보니까 알 수 있겠지 않냐? 3t는 뭘 말하느냐? 가로 길이가 t니까 세로 길이가 3이면 이 부분의 넓이를 3t라고 하는 거야. 이 부분의 넓이를 3t. 주황색의 넓이를 그러니까 주황색의 넓이는 이 직사각형보다는 작을 수밖에 없겠다라는 얘기야. 알겠지? 자, 이런 문제였어요. 그래서 얘도 맞습니다. 혹시 기억님 뒤 문제라서 그냥 기억님 뒤에 찍었어요? 가장 확률이 높은? 아니죠. 자, 이런 문제였어요. 자, 일단은 3월에는 좀 21번, 20번 이런 문제들이 쉬울 거예요. 4월부터 너희들 맞춰서 확통이든 미적이든 자, 확통 볼 사람이 우리가 확통을 봐야 되죠. 미적 봐야 되죠. 중국가 미적 봐야 되나? 미적 봐야 되죠. 중국 미적 강의 봐야 돼요. 알겠지? 카페 올라간 거 봤어? 봤어? 열심히 했는데 너무 나중에도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다음 문제 갑니다. 27번으로 갈게요. 거의
거듭제곱근이 좀 어렵죠. 그래서 무조건 나와요. 거듭제곱근 거의 무조건 나온다고 봐야 되고 나중에 너희들 어려워하는 그 유형들만 모아가지고 한 번씩 다시 할 거예요. 시험이 정말 잘 나오는데 좀 어려워하는 것들. 특히 삼각형과 관련된 문제, 삼각형 사이드, 코사인부터 무조건 나오시게 되고요. 이런 중요한 부분들 모아가지고 쭉 해줄 겁니다. 자, 다음 다시 27번 보세요. 주문 얼른 문제 좀 읽어봐. 무슨 문제인지 스스로 판단하고 듣는 게 훨씬 좋으니까. 자. 27번입니다. 자, 마이너스 2부터 n이 2까지 들어가고 있고요. 2부터 n이 16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 4제곱근이니까 4제곱근 n의 m제곱이 유리수가 되어라. 이런 문제도 참 많이 나오시는데요. 정수 mn에 대해서. 자, 일단 이거 거듭제곱근은 좀 불편하죠. 보시는데 분수제곱, 유리수제곱으로 바꿔주시고 4분의 m제곱이 유리수가 되고 싶어요. 자, 이거 실수입니다. 이 문제는요. 지수가 분수면 무조건 무리수예요. 오케이? 지수가 분수면 무조건 무리수예요. 그래서 거듭제곱이 유리수가 되고 싶다라는 얘기는 이 녀석이 정수 또는 정수가 되는 겁니다. 정수, 유리수가 됐으니까 뭐 분수가 돼도 되니까 정수제곱이 되어버리게 된다는 얘기야. 뭐 0 같은 것도 포함이 되고요. 마이너스 1제곱이 돼도 마찬가지로 유리수가 가능합니다. 자, 그렇다면 n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들어갈 거예요. n은 1부터 6까지 들어갈 거예요. 라고 했는데, 자, m을 기준으로 보고 생각할까? n을 기준으로 보고 생각할까를 했을 땐 m이 들어가는 개수가 적잖아.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적기 때문에 m을 기준으로 해서 생각해도 되고 n은 좀 많잖아. 하지만 n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좀 더 쉽긴 해요. 밑에 수가 결정이 돼버리니까 지수가 결정이 될 때보다는 밑에 수가 결정이 되는 게 좀 더 쉽거든. 너희도 원하는 방법대로 하시면 되는데 일단 가지수가 적은 m을 기준으로 한번 해볼게요. m이 마이너스 2가 돼버리면 n에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이 됩니다. 그쵸? 얘가 유리수가 됩니다. 그럼 n은 어떤 숫자가 돼야 되느냐라는 얘기인데 일단 얘가 분수가 되면 안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2분의 1제곱을 정수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n이 짝수제곱인 숫자예요. 2의 제곱이 들어가면 정수가 돼버리잖아. 곱해지니까. 4제곱도 마찬가지, 6제곱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n은 짝수제곱들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자, 일단 n이 될 수 있는 건 1은 무조건 돼요. 그죠? 1은 무조건 돼요. 자, 그리고 2를 가지고 싶으면 짝수제곱이 되더라고요. 2의 제곱. 자, 그리고 뭐 2의 4제곱 가능합니다. 짝수제곱들. 자, n은 16까지 될 수 있네요. 딱 여기까지 가능하네요. 그리고 3에 대해서 제곱 가능하고요. 3에 4제곱 안 되고요. 4에 4는 여기 있어버려요. 자,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돼요. 오케이? 자, 이렇게 보는 게 좀 불편하면 이렇게 봐도 되겠다. 어차피 똑같은 내용인데 3의 제곱, 4의 제곱, 5의 제곱이 가능하고요.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좋겠다라는 얘기야. 얘가 n이 마이너스 2일 때 4개가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보면 돼요. 두 번째, n이 마이너스 1일 때 n에 마이너스 1이 들어가게 되면 마이너스 4분의 1제곱이 유리수가 되고 싶어요. 즉 n이 4제곱수가 돼야 돼요. 그래서 n은 1이 가능하고요. 2에 4제곱수가 가능해요. 2개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죠? 세 번째, n이 0이 되버리면 n에 대해서 0제곱이 유리수니까 n은 뭐가 돼도 돼요. 0제곱은 무조건 1로 유리수가 돼버리니까 1부터 16까지가 다 가능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m이 1일 때는 n의 4분의 1제곱이니까 이것과 똑같겠죠. 4제곱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과 똑같이 될 것이고요. 마지막 네 번째,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부분.
5번째 n이 2가 돼버리면 n자리 2를 넣어주면 n에 2분의 n제곱이니까 n이 제곱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제일 위에 있는 것과 똑같아지는 겁니다.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유리수가 되고 싶으면 분수가 되면 안 된다라는 얘기. 분수가 되면 안 됩니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총 4개, 2개, 16개. 2개, 4개. 8, 12, 12가 하면 28개. 이렇게 나오시게 되겠다. 라는 얘기야.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무조건 맞춰야 돼요. 거듭제곱분이 나오고 뭐 유리수가 되고 싶다. 지수 부분이 정수제곱이 되면 된다. 라는 얘기야. 자, 시작 하죠.